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에도 공식이 있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1,326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3일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 단행을 했지만 달러 강세 속에 환율 급등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75%로 한국 기준금리인 2.25%에 비해 좀 낮은데요. 하지만 이달 연준이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다면 두 나라 간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의 외국 자본 이탈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지 CWCount.com의 대표 브라이언 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이전에 상승 견해를 주셨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나요? 저는 엄청 올라간다고 봅니다. 더. 1,300원. 1년 전에 누가 1,400원 된다고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엘리엇 카운트를 저 분석 보신 분들은 내가 한 1,000 얼마에서 이게 어쩌면 1,300은 쉽게 넘고 어쩌면 2,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해지고 금리는 여기서보다 훨씬 1%도 아니고 뭐 지금 0.75, 1%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금리가 엄청 올라가야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컨트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IMF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국가의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결국 IMF 금융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가 났고 유럽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대체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은 한국 트렌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는 유튜브 실시간과 단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서는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검색 후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요.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돈 흐름. 한국의 트렌드를 보다 한국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는데요. 벌써부터 기준금리가 3%나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님, 한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capital outflow 한국말로? 한국중앙은행. 그걸 막으려면 금리가 훨씬 더 미국 Fed Funds Rate보다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네. 여기서 한국 위기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달러를 담고 싶지 다른 커런시를 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서 국고채들이 3%, 4% 줄 거고 훨씬 더 안전하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 코스피 0.50 올린 것은 아직도 부족하고 훨씬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USD KRW 릴레이션십도 그 관계도 지금 코리안 원이 훨씬 더 악화된다고 봐요. US 달러가 훨씬 더 세지고 저는 지금 전문가들이 1,350이면 탑일 것 같다. 뭐 그 정도 탑에서 조금 내려올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조정밖에 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올라간다고 저는 USD KRW도 봅니다. 그래서. 네, 외국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코스피는 너무너무 클리어해요, 카운트가.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오렌지. 엘리엇 파동은 항상 1, 2, 3, 4, 5만 끝나면 딱 그 1차에 아니면 3차에 5차에 그 사이클가 끝난다고 보죠. 그래서 1, 2, 3, 4, 5가 큰 일자를 끝내주고 지금 이 일자가
금색이 끝났으면 우리는 2차 금색을 이루어줘요. 2차 파동은 항상 3-wave예요. 세 개 파동. 근데 지금 파동이 맨 처음 것만 이루어지고 근데 끝나지도 않았어요. 맨 처음 게. 맨 처음 끝나고 이제 그다음에 B가 오고 이제 C가 와야 돼요. 이제 B가 올 때는 많은 분들이 많이 착각할 거예요. 아, 이게 상승장이 열렸다. 근데 이 데일리 카운트를 보면 데일리 카운트 라이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코스피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트라이앵글가 어쩌면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저는 트라이앵글 뭐냐면 4차 파동은 항상 트라이앵글 패턴가 많아요.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 유지되려면 이 가격 안에서 여기 가격이랑 여기 고가랑 다시 여기 있는 고가랑 여기 있는 저가랑 같이 옆에서 잘 가야 되지만 저는 여기서 만약 이 트라이앵글가 깨졌다면 여기서 만약 이게 A구 이게 B면 이게 C구 D E구 그러면 더 옆으로 좀 가야겠죠. 중요한 것은 이게 트라이앵글나 아니면 그냥 트라이앵글가 아니고 그냥 4차 파동나 이거 잠깐 없앨게요. 트라이앵글가 아니고 그냥 뭐 플래시나 아니면 zigzag 패턴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오겠죠. 저는 여기서 좀 더 올라온 다음에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게 4차가 여기서 끝났으면 뭐 여기서 뭐 1, 2, 뭐 여기서 1, 2 해서 뭐 크게 내려오든지. 근데 이렇게 나는 단기 카운트가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기서 뭐 이게 트라이앵글인지 아니면 4차가 좀 더 커지는지 eventually 결국적으로는 여기서 4차고 아직도 5차 초록색이 필요하고 5차 초록색이 이루어진다면은 5차 핑크가 끝나서 5차 핑크가 완성이 돼서 A가 이제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겠죠. 어느 정도의 반등이 와서 이것을 많은 분들을 착각시킬 거예요. 이 반등이 이제 드디어 상승장이 왔구나. 근데 이 패턴은 그냥 항상 말했잖아요. 조정은 파동이 3개 필요하다고. 이거는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래서 B 파동, 2개 파동, C 파동, 3개 파동.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코스피는 하락장에 멈춰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B파동 같은 경우에는 잠깐의 상승을 하는데 그게 약간 데드캣 바운스처럼 의미 없는 상승인 거예요. Absolutely. 왜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다시 이제 매수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 bear market rally, 그러니까 dead cat bounce, bear market rally에서는 엄청 sharp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끝났다. 나 사야겠다 지금 여기서 너무 싼데 지금 모든 주식 다 사놔야지 오늘 내가 바운스하면 그때 크게 먹을 수 있대. 그런 마인드세트가 유진원 선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모든 개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반등이 커요. 막 10%, 15%, 20%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착각을 시켜줘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상승장이라고. 근데 이제 무너져요.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겁이 나가지고 다 몽땅 같이 집단. 이게 집단 심리예요. 이게 다 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팔면 이제 이 물량이 다 나와서 이제 C를 만들겠죠. 이 C가 끝나려면 여기 A의 저가를 넘고 우리는 바라보는 거는 1, 2, 3, 4, 5. 여기서 클리어하게 1, 2, 3, 4, 5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하락장이 끝나는데 이것도 S&P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중국 시장이랑 재팬 인덱스는 어느 정도 내려가고 좀 다르거든요. 훨씬 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상승이 엄청 상승이 열린다 얘기는 안 하고 어느 정도의 스트렝스가 있어요. 인덱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내려가지만 이게 상승장이 훨씬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지금 중국 인덱스랑 재팬 인덱스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왠지. 그렇죠? 몰라요. 근데 저는 패턴 분석가를 보면 그 중국장이랑 일본장은 코스피랑 S&P에 훨씬 반대예요. 훨씬 더 좋게 봐요. 근데 아직도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남아있죠.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아직도 코스피, 다우존스, 러셀 2000, 나스닥 다 메이저 bear market. 아직도 이 bear market 안 끝났고 뭐 지금 반등 오고 뭐 삼성이 5만 8천대 6만 불을 뚫고 많은 분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no, we have much more downside to go.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을 타고 있는데요. 이 하락장 안에 잠깐 의미 없는 상승. 그 상승장은 5에서 10%, 20%까지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에 속지 마라라는 견해를 또 두셨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또 급등했고 이렇게 이자가 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다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내년에 더 심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대표님의 견해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2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환율 상단을 1,35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님, 환율 전망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추후에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보이나요? 네, 저는 이렇게 분석가로서 많이 듣는 말이 너 미쳤냐? 너 미치지 않았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냐면 12월 10일 2020 네,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트라이앵글가 보인다. 트라이앵글가 뭐냐? 트라이앵글은 항상 4차 파도에서 흔한 프라이스 액션이고 그리고 트라이앵글가 있으려면 우리는 트라이앵글 안에 5 wave가 필요하다. 5 파동. 여기서 A, B, C, D, E. 그러니까 이것은 contracting triangle. 쪼이고 쪼이는 트라이앵글.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때 12월 10, 한 1년 반 전이죠. 그렇죠? 1년 반 맞죠? 네. 1년 반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트라이앵글가 유지가 되려면 그때는 가격이 1,089 to US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주면 나는 1,089를 갖지요. 그래서 1,008을 만약 무너지면 그러면 트라이앵글가 없어진다. 트라이앵글가 깨진다. 그랬어요. 근데 1,008이 잘 서포트하고 저희 근처도 안 갔죠. 여기서 이 파동이 라이브. 제가 이때 좀 기억을 하는 게 대표님께서 지금 5차가 빡 올라갈 거다라고 네. 하시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무섭게 올라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는 분들은 What? 미치지 않았어? 막 그런 소리요. 말도 안 돼. 근데 저는 이래서 이제 라이브 차트를 보면 이제 여기서 1,089에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이 파동이 1,080원에 반등이 와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올라가서 내 생각은 이게 이제 1, 2, 3, 4, 5가 보이니까 여기서 이것을 일단 뚜렷하게 좀 보면 여기서도 1, 2, 3, 4, 5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조정이 와서 좀 내려오겠죠. 내려온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드디어 뭐 1,300 그걸 이제 반등 와서 내려가겠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커런시 전문가들은 뭐 한 1,350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는데 I don't think so. 왜냐면 이게 만약 아니면 이게 만약 안에서 여기서 뭐가 좀 크게 내려온다. 만약에 여기서 좀 크게 내려오면 어쩌면 D가 여기 올 수도 있어요. So 트라이앵글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왜냐면 이게 만약 가격이 이렇게 할게요. 만약 여기서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좀 크게. 그럼 오케이. 빨간색으로. 네, 만약에 D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조금 하락을 하겠죠. 네, 그러면 올라간 이게, 만큼의 조정을 좀 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걸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웨이브 2는 이제 여기로 오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론은 트라이앵글가 더 커진다는 뜻이죠. 만약 이게 틀렸다면, 오케이? 만약 so 4차가 여기 있고, 그 결론적으로는 이게 1,244를 이제 넘어서 이제 이게 여기 와서 크게 내려왔더라도 트라이앵글은 계속 유지가 돼요. 이 트라이앵글가 유지가 안 되려면 아직도 저는 이 뭐 1,008은 아직도 뭐 1,008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1,008을 브리치를 하면 트라이앵글가 없어져요. 깨져요. 그래서 as long as 1,598원, 899가 아니고 1,598원이랑 1,800원 안에서 이 가격, 이 프라이스 액션이 여기서 진행이 되면 계속 USD KRW는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아직도 이 증거가 없으니까 저는 이 패턴을
보고 이렇게 D를 보고 E는 여기다 넣고 네, 다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셨던 그런 차트대로 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서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차파도 가려면 당연히 일자로 안 가겠죠. 어느 정도 1, 2, 3, 4, 5가 그려지겠지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빨간 1, 2, 3, 4, 5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진은 여기서 저는 1598. 뭐 여기서 한 1320이니까 이게 한 얼마예요? 한 1600 마이너스 1300, 한 300원이죠. 대충 한 280원. 여기서 280원만 가서 1598을 넘다면 저는 1995, 이게 언제죠? 1998년도에 하이. 그때는 달러를 바꾸면 1955, 그러니까 2000원을 갖는 거죠. 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98, 아직도 멀리 남았죠. 아직도 뭐 280원 남았는데 이것을 뚫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5차 파도가 이게 100% 초하인 거고 5차 파도가 진행되고 5차 파도가 끝나려면 1995원, 1998 고가를 넘어야지 이 USD KRW는 패턴이 끝난다고 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금리는 엄청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2,000원대까지 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선은 1,008원으로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선은 1,598원 선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렇게까지 편차가 좀 크긴 한데요. 2,000원과 1,000원 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커런시 애널리스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미친 XX를 하는데 아니 US 오일 마켓도 그랬고 금 시장도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2,000원 넘을 때 많은 분들은 대충 80%의 분석가들이 3,000불, 3,500불 썼는데 저만 이거 금은 내려가지 맞는 사진이다. 지금 금이 어디 있어요? 1,700이죠. 네.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지만 S&P 다우존스 내가 1년 반부터 이 하락장은 엄청 클 거다고 그랬는데 제가 1년은 좀 빨리 말했어요. 근데 결국은 왔어요. So I think eventually, eventually you're gonna see a big rise. 이게 저는 제 분석이랑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는 지금 훨씬 더 올라간다고 국고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Fed funds rate, 미국 금리, 기본금리라고 그러나? 기준금리가 뭐 1.7%, 뭐 2%, 뭐 이번 끝에서는 3.7%, 5%, 4% 간다 그러지만 기준금리는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간다고 벌써 얘기를 해주고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제롬 파워가 하는데 근데 제롬 파워는 국고채, 그때도 얘기했잖아. 국고채를 따라간다고. 국고채가 올라가면 제롬 파워도 Fed funds rate를 올린다고. 그래서 Fed follows the market. Fed does not lead the market. Fed은 마켓을 리드를 안 해요. 앞서가지 않아요. 마켓이 리드한 다음에 Fed는 follow해요. 지금까지. 주는 이제 마켓을 따라가는 시장을 기준금리를 만질 때는 항상 국고채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하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매겨요. 그래서 지금 국고채 시장은 아직도 이 가격은 엄청 더 내려가고 국고채 수익률은 엄청 더 올라간다고 10년, 2년, 30년 국고채들이 다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 지금 다 온라인 되고 있어요. 다 나란히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석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 짐 로저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제르미 그랜텀 그렇게 전문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리스펙트 받은 전문가들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한다. But eventually, 결국적으로는 다 맞아요. Okay? And 엘리엇 파동, 제 분석이 지금 결국적으로 내가 다 맞히지도 못해요. 단기 카운트 많이 틀려요. 결국적 장기는 다 잘 가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2,000원대까지 바라보고 계신데 정말 이제 많이 답답한 상황이 올 것만 같습니다. 환율 급등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유로화, 위안화 등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속에 이를 견제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환율이 1,35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전망 역시 2,000원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을 보는 눈을 길러보는 시간이죠.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 내용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메이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적립금 등을 많이 쌓아둔 것이 원인이라고 꼽혔는데요. 두 은행의 실적은 또 은행들 중 가운데 먼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그만큼 컸습니다. 대표님, 이제 은행은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은행마다 좀 다르겠죠. 골드맨은 뭐 수익이 좋았고, 네. 모건스탠은 수익이 안 좋았다. 근데 경제 침체가 오면 너무 이런 것들은 당연해요. Investment Banking Activity가 많이 슬로우 다운돼요. 그게 뭐냐? IPO, Initial Public Offering. 나는 회사를 지금 퍼블리싱을 내놓는데 유진이라는 사람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내놓고 싶어요? 주식? 아니요. 그렇죠. 망하겠죠. 주식 아무도 안 사겠죠. 가지고 있어야죠. 네. 채권도 내놓겠어요? 만약 돈을 빌리겠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가 슬로우 다운 되니까 당연히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미스를 했지만 저는 앞으로 당연히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좀 빌리는 사업이니까 그 정도의 그 수익을 받겠지만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은 완전히 많이 슬로우 다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자산들이 어디를 가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견뎌내고 레이 달리오처럼 이런 수익률을 할까? 만약 진짜 투자 전문이라면 이렇게 쇼팅은 좀 진짜 리스키한 배시지만 이렇게 국고채도 수익률을 롱할 수도 있고 국고채 가격을 숏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짐 라저스처럼 농업 펀드를 살 수 있고 그냥 디펜시브 플레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잘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딱 추천하는 거는 한 자산에 대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겠죠?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은 아직도 상승장에 despite 70% decline, 그러니까 70% 조정이 왔어도 저는 아직도 이 상승장이 무너지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트로 들어가면 네, 항상 비트코인이 사실 미국의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은행주들은 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네. 비트코인은 정말 상승을 하는 걸까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보여주는 월봉 차트인데 이게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저는 항상 이건 라이브 차트니까 저는 항상 여기서 이런 4차 파도 흔한 4차 파도 트라이앵글을 원했지만 그게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러면 zigzag으로 가겠지. 근데 이 zigzag도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대표님 이 4차 파도 조정이 이게 2차랑 좀 깊은데 이게 맞나요? 계속 하는데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은 4차 파도가 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널 라인도 발레나 채널 라인에서 잘 프라이스 액션이 놀고 있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클리어하게 1, 2, 3, 4, 5 프랙터 카운트가 3 빨간색을 잘 마무리 시켜주고 그리고 저의 17,611 이거는 비트넥스 차트는 그것은 잘 지금 견뎌주고 잘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위클리 차트 항상 보여주는 차트지만 다시 17,611 아직도 비트넥스 차트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사이드웨이스 프라이스 액션 좀 보여줬지만 이게 좀 되게 스멀한 게 여기 있는 프라이스 액션이 되게 좀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4차 보라색 끝나고 이제 1차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다가 이게 이제 월봉이니까 몇 달 동안 이렇게 머물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몇 달 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진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 프라이스 액션이나 이 프라이스 액션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좀 올라갔다가 그냥 별별 없이 가만히 쉬고 있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17,611이 여기서는 좀 발음이고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4 끝난 거. 여기 있는 사진도 패턴이 괜찮아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very near term은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이게 3차가 아니면 이 4차가 더 길어진다면 조금 더 올라왔다가 내려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Y고 이게 만약 X면 만약 트리플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의 랠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아직도 4차 조정인지 아니면 5초와 빨간색의 상승장인지 I still look for big rally. 여기서 좀 큰 랠리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카운트가 지금 이게 완전 지금 카운트예요. 지금 21,995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서 1, 2, grade 3, grade 3 안에서도 조금만 1, 2, 3, 4가 보여야 되잖아. 보여요. 1, 2, expand flat, 3, 4, 5. 내가 숫자는 안 났지만 그래서 블루색 1, 2, 3, 4, 5가 보여서 3 그레이색이 마감이 되고 4 그레이색이 21,391을 마감시켰고 왜냐면 4차는 1차를 안 뚫고 이 1차의 가격은 21,190이었고 그러니까 21,392가 21,190을 안 뚫었잖아요. 그래서 4차의 1차는 아직도 연료파동 분석으로 잘 진행됐고 5차가 22,961을 끝냈으면 이제 2차 벌건디가 뭐 21,406 아니면 22,926까지 좀 더 깊이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지금 어저께 밤에 22,960은 한 23,000불까지 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오고 만약 좀 더 오르면 21,000을 뚫어서 그 밑으로 간 다음에 와서 이제 3회 3이 시작하면 여기서 좀 큰 상승장이 열리겠죠.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되게 자신감 있게 5차가 완벽하게 열렸다는 것은 이 숫자입니다. 3337을 내가 큰 숫자로 얘기할게요. 예, 이 숫자. 이 숫자면 저는 완전히 과감하게 야, 5차 빨간색이 드디어 상승이 열려서 우리는 10만 불 넘는 걸 가격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유지현 아나운서는 Are you crazy? 지금 2만 불짜리가 10만 불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따가 말도 안 되는 한번 봅시다. 네, 사실 2만 달러대를 회복한 지도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33,337달러라는 그 숫자도 저에게 좀 크게 느껴지는데 그 33,337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진정한 5차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이시죠. 예, 왜냐면 그걸 뚫으면 더 이상 내가 그러니까 하락장을 만들어낼 패턴이 없어요. Impossible to draw.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probability가 없으니까 나는 자신감 있게 이제 5차 빨간색이 열렸구나. 우리는 이제 큰 업사이드만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그 시간 33,337달러대가 돼야지 진정한 S&P 500과의 그런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건 이런데 S&P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차트대로 나는 카운트하는 사람입니다. S&P 이러니까 이러는데 비트코인 이러니까 나는 비트코인 하락장을 뭐 만들어야겠다. No. 나는 카운트. 우리 투자자들이 만든 흔적대로 저는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만든 흔적은 S&P는 어마어마한 하락장. 투자자들이 만든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상승자. Maybe 증권시장 돈, 채권시장 돈이 다 이쪽으로 모시고 오지 않을까요? Maybe? I don't know. That's it. 네,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대표님의 견해로는 17,610달러가 이제 하락이 된 것 같다. 그 정도 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차트가 살짝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33,337달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진정한 5차 파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10만 달러, 1억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같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마침내 이 S&P 500이 디커플링이 그때 이루어지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풍이 좀 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부동산조차 꺾이고 있어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전체 경기와 또 다른 행보를 보여준다면 진정한 자산으로 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 좀 두근거려지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네, 지금 차트를 볼 때, 저 분석을 볼 때는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서 바람을 찾는 중이고 내 생각은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는 우리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났다고 지금 상승장이 열릴까 말까 한다고 저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조금 인내심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엄청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이언의 머니플로우. 과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포인트로 인상을 할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미국 트렌드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지금이니만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호 외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Money Flow.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